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1월 20일 목요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지치네요. 그렇죠? 오늘도 한 3시 반 정도 일어나서 미국 시장도 보고 유럽 시장도 보고 한국 여러 종목들을 쭉 보다가 계속 출렁거림이 있다가 막판에 이제 확 밀어버리는데 정말 글을 보통 5시에 써놓는데 이걸 또 바꿔서 막 작업을 하고 눈을 다 끝내고 딱 보니까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아주 출렁임이 심한 하루였습니다. 아, 우리 석대표가 머리 아프네요. 자,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좀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식한 30년을 해보니까 네, 이런 고통들은 또 지나갑니다. 시간의 문제이죠. 문제는 현금이 아니라 이제 신용이라든지 미수로 사신 분들이 오늘 정도 빠지면 네, 제가 봐서는 쏟아질 것 같은데 반대 매매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감당해낼지가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일단 정말 잘 끝나니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빨리 상장해서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갔으면 좋겠고 이제 수급이 어느 쪽으로 도느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본다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바닥이 거의 다 와 있다. 뭔가 트리거만 좀 필요한데 그 트리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네, 미국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거인의 발자국처럼 뚜벅뚜벅 가봅시다. 죽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출발해 봅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금일 미국 시장을 보면 이 변동성을 하루 움직임인데 플러스로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확 밀어버리는 이 모습. 그렇죠? 네, 똑같은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이 시간대에 아마 일어나가지고 장을 봤었는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막판에 여전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특히 이제 유가 문제 쪽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터키의 송유관이 터지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문제, 미국이 거기에 개입하는 문제, 유럽이 개입하는 문제, 여러 것들이 얽혀설켜서 유가 관련돼서 그러한 폭발성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금리는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안정을 찾는 한 2bp 정도 빠지면서 안정을 찾는 그런 복잡한 하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금리 인상 긴축이 크니까 자그마한 경제 지표들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네요. 그렇죠?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비 1.4% 상승했다. 예상을 상회했다. 영국이죠. 미국이 아니라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비 5.4% 상승했다. 30년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 CT가 미 연준이 3월 50bp 금리 인상은 좀 크지 않다. 또 이런 또한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브렌트유가 9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WTI는 종가 기준으로 살짝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석탄 채굴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그렇죠? 석탄 채굴을 다시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국제 유가가 내년에 105달러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가 유가를 맞춰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얘들이 이야기하고 올 때는 항상 꼭대기입니다. 미국의 펠로톤 임원진이 주가 폭락 전 대기업 매도 의혹에 쌓여있다. 우리나라 카카오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펠로톤이 우리가 이제 자전거 타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아주 유명한 아, 우리 이제 운동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구독 경제죠. 네, 강사들을 보고 한 달에 30 몇 달러인가 내면 보는데 임원진이 100달러 이상에서부터 자기들이 주가를 팔았다는 거죠. 네, 자기가 가지고 주식을 전형적으로 아주 뭐를 해줬는데 더 웃긴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비용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오히려 더 주가는 오늘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아이러니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네. 영국은 위드 코로나를 재강행하겠다. 백신 패스 철회를 예정이다. 이 나라는 깡다고 안 하는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국민들이야 병으로 죽든 말든 자기들 하겠다는 건데 과연 어느 아이디어가 좋은 건지 우리처럼 잘 관리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좀 환자들을 관리하고
이런 사회의 어떤 나름대로 환자를 생각하는 면들이 좀 나라도 있는 반면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자율에 놔두는 모습이 더 나은 건지 이런 것도 어느 게 더 이득이고 승리하는 건지는 대봐야 알지만 결국은 그 사이에 희생되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거죠. 네. 어느 것이든지 국민의 목숨만큼 소중한 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유학 시절에 영국에서 한 2년 반을 살아봤는데 이 나라는 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겉은 되게 우아하고 영국의 그런 이제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면도 많고 우리보다 못한 면들이 훨씬 많았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영국이 우리나라 모델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공부하면서부터 느꼈죠. 아,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모델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의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네, 애플은 2.10% 하락해서 166.24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IT들이 막판에 다 밀렸으니까 다 한 번만 쭉쭉 봅시다. 화이자는 1.05% 하락해서 53.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도 3.38인데 문제는 1000달러가 무너졌네요. 테슬라가 995.65달러. 이 부분이 또 약간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제가 지난번에 테슬라가 꺾였다 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니까 내가 잘못 봤나 이런 말도 한 적 기억이 나는데 다시 테슬라가 1000달러 이하로 깨졌습니다. 기분은 별로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테슬라의 움직임이 너무 많이 연동되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하락은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리비아는 5.14% 하락해서 69달러까지 하락했네요. 제가 리비안 좀 많이 했었는데 강력한 2등이다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꾸준히 불안해서 하십시오.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예, 믿으십시오. 길게 보셔야 합니다. 루시드는 의외로 2.09% 상승해서 40달러. 네, 여전히 뭐 유럽 쪽에 진출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노블록스는 드디어 80달러 깨져 내려온 지가 좀 그제 깨졌죠. 네, 76.14달러. 메타만 0.4% 상승해서 319.59달러.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116개 정도 2개인가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3612.2포인트.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3.23% 하락해서 250달러. 이거 보십시오. 325달러, 33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30% 이상 빠지면 전형적으로 약세장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엔비디아를 봐도 미국의 IT는 가격 조정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격 조정이 30% 있으면 어느 정도 30%면은 거의 다 조정은 마무리가 되죠. 문제는 이것을 돌려 세울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 무엇이 25, 26일 날 열리는 미국 FOMC에서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AMD도 2.77% 하락해서 128.27달러에 끝났습니다. 네, 거의 160에서 120달러까지 끝났으니까 우리 AMD도 거의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SMC도 2.09% 하락해서 131달러. 네, 잘 나가던 TSMC가 조정을 받네요. 그렇죠? 네, 4분기 실적도 좋고 올해 50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매출을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TSMC 굉장히 좋게 봤고 TSMC보다는 TSMC에 우리가 그 장비를 납품하거나 소재를 납품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거 꼭 붙여놓고 보라 그러셨죠. 그런 종목들은 올해 길게 보고 사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ENF 테크놀로지, TCK, 리노공업, 뭐 있죠, 오니큐엔시 이런 종목들인데 한번 며칠 전에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길게 보고 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올해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09% 하락해서 9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61% 하락해서 41,699달러 지나가네요. 4만 달러가 깨질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환율은 0.40% 하락했죠. 1188.22원에 끝났습니다. 네, 하락했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를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 현물 시장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코스피 쪽은 팔진 않았어요. 코스닥은 집중적으로 팔던데 이런 면에서 코스피가 금액이 크니까 주식시장에서 원화 강세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 매력적인 포인트는 있는데
문제는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연기금이 이제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1월 달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IT라든지 이런 종목들 금리에 약한 것들을 팔고 소비재라든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바꾸는 과정에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LG에너지 솔루션 관련 물량은 이미 이제 어제는 이미 마감이 된 상태이고 이러한 연기금들의 매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WTI도 0.47% 하락해서 86.1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에 이제 앞쪽에서 골만삭스가 105달러까지 가능할 거다, 인상할 거다, 올라갈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골만삭스가 항상 크게 뭔가를 부르짖으면 항상 그때가 꼭대기더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저는 100달러 한 번은 칠 것 같지만 100달러를 넘어서 유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죠. 가장 중요한 미국 국채 수익률 한번 봅시다. 네, 우리 한 30년짜리 먼저 보자. 2.17%, 10년짜리 1.85%, EBP 빠졌죠? 네, 2년짜리 1.05%. 그렇습니다. 금리는 크게 한번 확 튀어오른 후에 이 1%를 넘고 1.8%를 넘고 2%를 넘은 이후로 일단 소폭 횡보하는데 좀 더 올라가게 보여요. 제가 봐서. 그렇죠? 네, 좀 더 올라가고 10년짜리가 2%를 이제 치고 올라갈 때 한 번 더 충격이 시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 바닥을 아닌 것 같다라고 예상한 분도 있는데 저 생각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섞여 있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어떤 시장을 전망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잣대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술적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 10년짜리 국제 10년짜리가 어떤 매듭 1%, 2%, 3%이 매듭을 치고 올라가면서 충격은 항상 있더라. 그래서 2%를 치고 올라간 이후에 뭐 옆으로 긴다든지 또 하락해서 내려올 때부터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국제 10년짜리, 미 국제 10년짜리가 2%를 넘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를 넘어갈 것이다. 그때가 바닥일 것 같다. 가장 공포감이 심할 때다. 그때 사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생각이 어제부터 겹친 거죠. 네, 어제부터 겹치면서 이 장의 어두운 면만을 다들 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밝은 면은 없을까? 뭐 이런 것을 아무래도 찾게 되죠.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억제가 들어오면 제가 한 달 정도 걸린다 했죠. 약재를 소화하는데 한 달. 지금이 이제 1월 초에 들어왔으니까 오늘이 1월 20일이니까 딱 20일 지났나. 향후에 1월 30일까지 한 2주 정도는 더 이 악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적응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직 반등의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나 그런 또 생각도 해보는 거죠. 한 달의 시간 적응하는데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 한 달에 막바지에 한 1주와 2주의 시간이 걸쳐 있다. 이게 제가 보는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저의 시장을 본 시간입니다. 한숨 내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한숨 내쉬면 안 되죠. 긍정적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 고민이 인플레이션 감안 시 미국 기준금리는 얼마까지 올리는 거냐. 그렇죠? 대체 뭐 3월에 50bp를 한꺼번에 올리겠다.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을 하겠다. 여러 이제 설들이 떠도는데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는 과거 예를 봤더니 얼마까지 어느 수준까지 올리더라. 이 정도 어떤 가이드라인은 필요치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폭 낮췄던 실질금리를 마이너스 폭을 적정 수준까지 수정하는 데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 빼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실질금리가 지금 뭐 FOMC로 봐서 0.25인데 물가 상승률이 7%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 한 실질금리가 7%인 거죠. 6.75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갭을 줄이는 데까지 미국 금리가 올라가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94년에서 95년, 04년에서 06년, 17년에서 18년
기준금리 인상 당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죠. 플러스 3%에 멈췄고 플러스 2.6에 멈췄고 마이너스 0.2%에 도달 시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멈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마이너스 3%인데 실질 금리 마이너스 3%이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을 3%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미국이 지금은 좀 이건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리고 금리는 지금 0%다.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지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3%죠. 마이너스 3%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0.5% 수준까지 만약에 맞춘다고 가정하면 2.5%를 올리는 거죠. 그렇죠? 2.5%를 향후에 상승할 확률이 있다. 2.5%면은 0.25씩 올리면은 4번이 1%, 8번이 2%, 8번, 10번 올리는 거죠. 10번 올리는. 그러면은 2년에 걸쳐서 올린다고 치면 올해 한 4번, 다음에 4번,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3회, 4회 이 정도 예상은 되는데 2.5%까지 올린다. 그 사이에 또 경기가 막 갑자기 침체 상황이 된다면 2%라고 치자. 물가 상승률이 확 떨어진다고 치면 8번 정도 올린다면 올해 한 3번, 내년에 한 4번 뭐 이 정도의 생각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미 기준금리 1.5면 몇 번을 올리는 겁니까? 4번, 6번. 그렇죠? 6번 올리고 2023년 3, 4번 인상 후에는 2.25에서 2.5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5를 예상하는 그 사람 가정은 3월에 50%를 올려버리죠. 그럼 100bp 남으면은 3회 인상이나 4회 인상 정도 이 정도인데 올해 해서 한 100bp까지 올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150%는 과하고 내년에 한 4번 그래서 올해는 한 3번에서 4번 내년에 4번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동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까지를 찍을 것이고 네. 내년에는 2%를 찍는데 더 찍을 건가 말 것인가는 경기가 침체 상황이 돌아오면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없죠. 네. 그때는 또 반대로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일지도 모르니까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꾸준히 내년까지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경기가 슬로우 다운하고 다시 살짝 턴만 해줘도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시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한 2.5까지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 2.5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0.5% 수준까지 올린다면 2에서 2.5%를 올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8번 정도이다. 그렇죠? 8번 정도면 올해 한 1%까지 마치고 내년에 4번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름대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까지 뭐 50pp를 올리고 이 정도까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가 경기가 침체할 때 시작했다는 거죠. 위축할 때. 예? 경기 위축 시에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죠. 과거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4년하고 1999년에 금리를 인상할 때는 경기가 좋았다는 거죠. 선행지수가 확장 국면의 정점 또는 정점을 향해 상승 중일 때 올렸다는 거죠. 2004년에서 2006년 시기에는 선행지수가 확장 국면을 유지할 때 올린 거죠. 2015년에 금리 올릴 때는 선행지수가 위축 국면일 때 첫 인상이 시작됐지만 3개월 뒤인 2016년 3월이 저점이었죠. 이후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짧게는 경기 하강이지만 길게 보면 경기 인상 시기에 편입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지금은 위축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죠. 위축 국면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거의 뭐 자살행위와 같은 거죠. 경기를 좀 망가뜨린 건데 여기에는 과거 이 세 번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위축 국면에 들어왔는데도 올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인데 이게 만약에 잘못 다뤘을 때는 경기가 침체로 갔을 때는 생각보다도 금리 인상 횟수가 낮아질 수 있다. 이 가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네, 그건 올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미국 경기가 침체가 왔을 때 또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시장에 2% 정도까지 충분히 8번 정도는 반영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기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향후의 인상 횟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매파적인 그러한 금리 인상은 아닐 것이다. 이나마 나름대로 희망을 갖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네. 제 생각입니다. 어제 또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한국 코스피 PBR 1배가 2,800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 어느 정도 저평가 영역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PBR 대 한국 PBR을 보면 이게 높다는 것은 한국이 고평가됐다는 건데 지금 가격이 빨간 건데 내려와 있죠. 그렇죠? 예, 그만큼 전 세계 퍼 대비 한국 퍼가 낮다는 거죠. 그렇죠? 저평가됐다는 거죠. 또 신흥국 퍼 대비 한국 퍼를 비교해도 이게 떨어져서 빠져내려왔죠. 이런 면에서 신흥국 대비도 한국 퍼는 낮은 밸류에이션이고 전 세계 퍼 대비 한국 퍼도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거의 바닥에 와 있어요. 뭔가 지금 꼬여 있을 뿐이지 거의 바닥에 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티하지만 연금이 포트폴리오를 연초에 조절을 하면서 새로운 변수를 어제만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팔던데 이렇게 연금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나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게 늘 중요하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글 쓰면 우리 카페 친구들 결론부터 보시던데 제가 이제 글을 쓰면 종목 분석도 결론부터 먼저 쓰죠. 여러분들이 제 카페나 유럽 카페나 제 유튜브를 듣는 이유는 주절주절 많이 하는 경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의 생각은 뭐냐? 너만의 어떤 논리가 있는 거냐? 이걸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뭐 두리뭉실한 이야기 하려면 3프로 TV 가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맞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라는 거죠.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달라는 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카페에서 지금까지 물어달라 하신 분 딱 한 분 있으셨습니다. 정말 미안하죠. 저도 주식을 잘 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우리 카페 친구들 늪속에 많이 빠뜨리죠. 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착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안 할 뿐이지 저도 수익률 퍼센트라면 그렇게 예, 뭐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봅시다. 미국발 출렁거림과 변동성, 그리고 하락이 멈추지를 않고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반등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물론 미국과 상관관계가 약해진 지 오래지만 그래도 지금은 미국의 주가 하락이 멈춰야 우리나라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장 막판에서 박살이 난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혼란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저는 기업 실적이라고 봤습니다. 기업 실적 중에서도 이미 지나간 과거 실적이 아니라 올해 실적이 과연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이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올해 실적 상승이 전망되는 분야는 일단 2차 전지는 이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양극재, 음극재 여러 가지 것들. 반도체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150조까지 올라간다면 여기에 속한 서프라이 체인들이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시세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고 떨어질 것 같은데 반면 피어 그룹에 속한 기업들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반대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그런 가능성.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해 보이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이 유망해 보입니다. 제 생각인 거죠. 그 다음으로 경기가 차츰 침체되고 긴축으로 성장이 떨어진다면 역시 미래의 먹거리인 성장성에 사람들이 목을 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야 되죠. 네, 침체에 들어가고 침체 증후군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침체에 대한 위험성 신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장성인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게임 산업 등이 핵심을 다시 이루면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발 금리 인상 이벤트의 마지막 충격이 한 달 이내에 소화될 것이라 가정을 깐다면 올말로 갈수록 천천히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에 나서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월 초 이 정도까지 우리 구정 지나고 가격이 계속 하락에 내려온다면 이제는 좀 사볼 만한 분할 매수 영역이 된 것 같다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한번 기술적 반등 정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어제도 오전에 살짝 나타나다가 가스관 폭발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장이 얕고 힘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 반등은 V자 반등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바닥에서 한 20% 수준 정도 먹고 나오는 그러한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800까지 한번 깼다가 올라와서 다시 2900, 3000까지 그 다음에 옆으로 기면서 그 다음에 상황을 올라가던 데는 그 다음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다음 2분기 때 문제이고 1월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하락시마다 월말, 그다음 2월 초 정도에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를 예상한 분할 매수 전략, 이 전략 정도를 저도 개인적으로 뭐 생각해보는 그 정도 머리밖에 안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책상에 앉아서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쓴 거 또 지우고 쓴 거 또 지우고 정말 단순하고 어이없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러분들의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힘냅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머리가 아프고 시장이 안 될수록 공부하십시오. 닥치는데 읽으시고 저 어제 그 FM 가이드 들어가 있는 리포트 300편을 읽었습니다. 공부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네, 우리 열공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 그 여러분 친구 중에서 부산 사신 분들은 제가 2월 12일 날 부산에서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우리 카페 스터디 정규 모임인데 부산 마리안느 호텔인데 네, 마리 호텔이지 그냥 뭐 369 호텔인데 근데 깨끗합니다. 네, 해운대에 있던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데 제가 내일 공지를 올릴게요. 부산 사신 분들은 한번 참여하십시오. 네, 뭐 비용은 한 5만 원 정도인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올해 방향성, 1분기 투자 전략, 추천 종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건투를 빕니다. 주절주절 말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